다음 말씀을 들으시고도 끝까지 안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30년 동안 염색약으로 사람의 머리를 망가뜨린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오늘 이 고백 하나로 여러분의 두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피부과에서 진료를 해온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께 염색약을 써도 괜찮다고 말해왔습니다. 요즘 염색약은 안전합니다. 두피에 큰 문제 없습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염색약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염색만 하면 눈물이 나고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피가 화끈거렸습니다. 머리에 불을 얹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염색을 계속했습니다. 의사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위에서 보면 독수리 같아요. 장난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제가 탈모와 두피 화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환자 앞에서는 웃고 설명했지만 집에 오면 혼자 울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의사도 저렇게 당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위험한 걸까?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염색 후 두피가 뒤집어진 분들이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김민수 씨라는 4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흰머리 염색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너무 가렵고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두피를 보니 빨갛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염색 안 하면 늙어 보이고 염색하면 머리가 망가집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과거의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염색약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 머리카락을 지키면서 색을 낼 수는 없을까? 그리고 수많은 실패 끝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 제가 어떻게 머리숱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커피와 계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어떻게 제 머리를 살렸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색 때문에 눈이 따갑고 두피가 아프고 머리숱이 줄어 고민하셨다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듣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빠진다는 건 단순히 머리카락 몇 가닥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감이, 제 삶의 중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에서 제 모습을 찍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정면에서는 괜찮아 보였는데 위에서 찍힌 사진 속 저는 두피가 훤히 드러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탈모와 염색 피해를 직접 겪은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우선 염색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대신 머리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머리는 더 보기 흉해졌습니다. 흰머리는 늘어났고 머리숱은 더 적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예전 사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염색을 계속하던 시절 사진과 염색을 끊은 지 6개월쯤 지난 사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두피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빨갛고 예민해 보이던 두피가 조금씩 편안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머리는 죽은 게 아니라 지쳐 있었던 거구나. 그 후로 저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살리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머리숱 많아지신 것 같아요. 염색 다시 시작하셨어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염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염색과 가장 멀리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환자분이 제 머리를 유심히 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한쪽은 정수리가 혼한 모습, 다른 한쪽은 머리숱이 촘촘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머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하고 계실 질문일 겁니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원래 머리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는 저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인 박영희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커피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머리도 진하고 윤기가 나는 편이었습니다. 반면 염색을 자주 하던 다른 동창은 머리가 가늘고 쉽게 빠졌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작은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 끝에서 상식처럼 믿어온 염색 방법이 사실은 두피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커피로 염색해 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대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괜히 했다가 머리만 더 뻣뻣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같은 답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로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커피를 머리카락에만 바르고 두피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부분입니다. 손톱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만 스스로 살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발라도 머리카락 자체에서는 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커피를 진하게 내려서 머리카락에만 듬뿍 바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색만 입히면 되겠지.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색을 만드는 곳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 속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잎에 물을 뿌린다고 나무가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뿌리에 물을 줘야 잎이 다시 살아납니다. 머리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커피 염색 실패는 방법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집중해야 할 곳을 완전히 잘못 짚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5분만 했다. 냄새 날까봐 금방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두피는 생각보다 반응이 느립니다. 조금 바르고 바로 씻어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신 분들께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된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안도하십니다. 그럼 나도 다시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저조차 수십 년 동안 머리카락 중심으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요한 곳을 계속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방법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커피가 두피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 이건 말이 된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가능한 이야기인지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커피요? 그건 그냥 음료 아닌가요? 계란이 머리에 좋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 반응이 아주 정상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이유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고 연구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먼저 커피 속 카페인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발전소가 힘이 있어야 세포도 잘 움직입니다. 두피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이 발전소를 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카페인은 일할 힘을 잃은 세포를 다시 깨우는 신호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카페인은 먹을 때보다 바를 때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두피는 혈관이 적고 영양이 잘 안 가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머리까지 도착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제 계란 노른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쉽게 말하면 세포를 감싸 보호해주는 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피가 예민한 상태에서는 이 보호막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염색으로 망가졌던 두피도 바로 이 보호 기능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따갑고 가렵고 아팠던 겁니다. 커피는 깨우는 역할, 계란 노른자는 보호하는 역할,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지 않고 같이 움직인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민간요법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극만 주고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다가 곧바로 두피가 더 나빠집니다. 제가 이 구조를 이해했을 때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 그래서 두피가 먼저 편안해져야 머리도 바뀌는구나. 실제로 제 두피는 이 방법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가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기가 줄었고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이 달라졌습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가 먼저가 아니라 두피가 먼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상식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좋으면 먹으면 되지. 커피도 녹차도 마시면 머리에 좋겠지. 이 생각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먼저 커피를 마시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은 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간으로 가고 온몸으로 나뉘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까지 도착하는 양은 아주 조금입니다. 쉽게 말해 머리는 항상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심장, 간, 근육이 먼저입니다. 머리는 늘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두피에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서 철분과 칼슘이 같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머리카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시는 커피는 머리를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은 두피의 특성입니다. 두피는 우리 몸에서 영양 전달이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피부는 두껍고 혈관은 적고 항상 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직접 도와주지 않으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먹자. 바르는 건 번거롭다. 하지만 두피는 편한 방법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염색약을 계속 쓸 때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겉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색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두피 화상과 탈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먹여서 안 되면 직접 전달하자. 두피에 직접 바르는 방식은 멀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갑니다. 이건 어려운 의학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쯤에서 제 이야기는 작은 계기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대화 하나였습니다. 몇 년 전 함께 학회에 참석했던 인도 출신 의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이보다 훨씬 풍성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흰머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라훌, 너희 나라는 염색을 안 하니? 그 친구는 웃으면서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피부터 보호해요.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두피부터 보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라훌은 자기 나라에서는 로즈마리를 아주 흔하게 쓴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바르는 풀 같은 거라고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풀로 머리가 바뀐다? 의사로서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염색약으로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집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제대로 확인해 보자. 그날 이후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의학 논문과 연구 자료, 다른 하나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생활 속 방법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세 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자극하지 말고 지켜주고 천천히 살려라.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정리했습니다. 복잡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딱 3단계만 남겼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이론 말고 내 머리로 확인하자. 그날부터 저는 제 머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3주 동안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염색도 약도 새로운 샴푸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방법만 지켰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두피가 편안했습니다. 따갑지도 가렵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아침에 머리를 만질 때 힘이 느껴졌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 방법은 하루 만에 변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두피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방법은 딱 3단계입니다. 이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로즈마리 진액 만들기입니다. 이건 두피를 준비시키는 단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운동 전에 몸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말린 로즈마리를 준비합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 한 컵에 로즈마리 한 큰 숟가락을 넣고 약한 불로 10분만 끓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완전히 식혀주세요. 뜨거우면 절대 안 됩니다. 두피는 아주 예민합니다. 이 물을 샴푸 후 두피에 천천히 부어주시고 손으로 살살 눌러줍니다. 문지르지 마시고 누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합니다. 5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가볍게 물로 헹궈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커피팩과 계란 노른자입니다. 이 단계가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믹스커피가 아니라 원두커피 가루를 사용합니다. 진하게 내린 커피 찌꺼기 2큰 숟가락에 계란 노른자 하나를 넣습니다. 여기에 피마자유를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숟가락 반도 필요 없습니다.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많이 넣으면 두피가 무거워집니다. 적당해야 합니다. 이걸 잘 섞어서 두피에 먼저 바릅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입니다. 손끝으로 살짝 얹듯이 발라주세요. 그 다음 머리카락에도 가볍게 묻혀줍니다. 이 상태로 20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동안 따갑거나 아프면 바로 씻어내셔야 합니다. 참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무리 린스입니다. 이 단계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머리를 헹군 뒤 마지막으로 이 물을 머리에 부어줍니다. 냄새는 금방 사라집니다. 이 과정은 두피와 머리카락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두피가 많이 약하신 분, 상처가 있으신 분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야 합니다.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은 빨리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피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 변화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항상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네. 역시 나한테는 안 맞는 건가? 그리고 그 순간 대부분 그만두십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피는 느립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느립니다. 피부보다도 느립니다. 그래서 조용히 변합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했을 때도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에도 겉으로 보이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로 불편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렵지 않았고 따갑지 않았고 머리를 감고 나서 두피가 편안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변화만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머리를 보지 말고 느낌을 보시라고요. 머리를 감을 때 덜 아픈지, 드라이할 때 덜 따가운지, 하루가 끝났을 때 두피가 편안한지,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맞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염색을 대신하는 마술이 아닙니다. 두피를 다시 살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염색을 다시 하면 모든 과정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조회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늦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흰머리 때문에 거울 보기가 힘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댓글에 본인의 고민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큰 힘이 됩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퍼질수록 누군가의 두피를 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의사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피에 상처가 있는 분입니다. 긁어서 피가 나 있거나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있는 상태라면 이 방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먼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한 분입니다. 한두 달 사이에 눈에 띄게 빠진다면 이건 관리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호르몬 문제, 갑상선 문제, 약물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버티시면 안 됩니다. 검사가 먼저입니다. 세 번째로, 염증이 자주 생기는 두피입니다. 노란 딱지, 고름, 심한 냄새가 반복된다면 이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관리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때 비로소 이 방법을 천천히 시작하셔도 됩니다. 절대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피는 서두르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머리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이다. 저는 염색약으로 제 머리를 망가뜨렸고 의사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지켜주고 기다리자 머리는 다시 반응했습니다. 머리가 돌아오자 제 삶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시선을 피하지 않게 되었고 거울을 볼 때 한숨부터 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카락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자신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피가 편안해지고 있다면 그 방향은 맞습니다. 댓글로 본인의 상황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탈모든 흰머리든 염색 고민이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염색으로 두피를 망가뜨리지 않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는 가리는 관리가 아니라 살리는 관리로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